자, 하지만 그와 다르게 시흥의 월곶은 교통 여건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자, 월곶은 이미 수인 분당선을 보유하고 있고 판교를 30분대로 연결하는 월판선이 수년 내에 개통되고요. 인천발 KTX가 지나가게 되고 또 작년 12월 경기도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반영된 트램까지 총 4개의 노선이 하나의 지점으로 중첩되는 준비된 교통 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곶이 사중 역세권이라는 광역교통 허브의 위상에 걸맞으려면 현재 7만 평 규모로 추진 중인 월곶역 주변 개발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요. 특히 인근에 방치된 폐염전 부지를 포함해서 최소 30만 평에서 40만 평 이상의 대규모 배후 공간이 반드시 함께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 콘텐츠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시흥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흥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이 개발 가용 부지, 그리고 탄탄한 산업 구조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추이, 그리고 행정구역 내에 다수의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등 도시발전 잠재력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지만 그에 비해서 실제 대지나 아파트의 가치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강력한 흡인력이 있는 도심이 구축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난번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도시는 단순히 면적이 넓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중심을 바탕으로 하는 탄탄한 도시 구조를 가질 때에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심을 외부로 연결하고 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언제나 철도 교통 거점, 즉 핵심 역세권이었죠. 자, 그렇다면 시흥의 도심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연결 거점은 과연 어디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월곶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월곶은 이 시흥 내부만의 공간이 아니라 서울, 판교, 수도권, 남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외부 연결의 관문적인 구조를 가진 곳입니다. 즉, 시흥 도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도심 내부도 당연히 밀도를 높여 주어야 되겠지만 이 현재로서는 도심 밀도를 급격하게 상승시켜 줄 만한 핵심적인 요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지역과 가장 근접하면서도 시흥시의 교통상 핵심적인 연결점인 이 월곶을 전략적으로 키워서 도심을 강화시켜 나가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월곶 역세권은 단순한 역세권 개발이 아니라 이 큰 틀에서 시흥의 도시구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시흥시가 이 월곶 역세권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기존 월곶 구시가지의 도시 재생, 즉 기존 상권 활성화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이는데요. 이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의 규모를 통해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공람된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개발 면적 약 7만 1000평 정도 규모, 그 중에서도 62.8%를 차지하는 도시와 공원용지를 제외하고 실제 개발되는 면적은 공동주택 용지가 11.2%, 주상복합용지가 14.4%, 공공지원 복합용지와 기타 부지를 포함하면 대략 7만 1000평 가운데서도 실제 개발되는 부분은 30%인 2만 평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계획 인구도 약 2300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죠. 자, 여기서의 문제는 이 월곶 역세권 개발의 규모가 4개 노선이 중첩되는 월곶역의 철도 수송량에 비추어 봤을 때에 과연 그 기능성을 100%다 활용하는 규모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다중철도 노선이 만나는 역세권의 개발 규모와 개발 방향을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월곶 역세권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본다면 이 고양 특례시의 대곡 역세권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대곡 역세권은 현재 기준으로 경의중앙선, 지하철 3호선, 서해선, GTX A라인이 정차를 하고 있는 사중 역세권으로서 수도권 서북부의 최대 교통 결절점이죠. 자, 대곡역 일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거의 20년 이상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2003년 수도권 그린벨트 재정비 이후에도 대곡 일대는 환경보존과 난개발 방지 명목으로 상당 기간 계속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고요. 그 결과 주변의 일산, 파주, 삼송, 원흥 같은 신도시들이 성장하는 동안 대곡은 철도는 지나가지만 도시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상황이 바뀐 건 GTX
A 노선이 확정되고 서해선이 연결되면서부터인데요. 자, 정부와 경기도는 이러한 교통 체계가 구비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규모 있는 역세권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24년 말 드디어 대곡역 일대에 60만 평을 개발하기로 공식 발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대곡역 인근은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 개발이 추진되게 되는데 그것도 단순 주거지가 아닌 고밀도의 주거 업무 상업 복합 개발을 전제로 한 대규모 역세권 개발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대곡이 노선이 많으니까 개발한다가 아니라 노선 수에 비례해서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적극적으로 같이 키워줬다라는 점인데요. 자, 대곡 역세권의 경우 4개 노선을 소화하는데 60만 평 내외의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을 하니까 한 개 노선당 15만 평 정도가 수용 면적이 되는데, 자, 이와 유사한 월곤 역세권 개발은 전체 개발 면적이 7만 평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노선 하나당 1.4만 평 수준밖에 커버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자, 대곡 역세권뿐만 아니라 이 남양주 왕숙지구를 보시면 왕숙역만 따졌을 때 GTX B, F, 강동 하남 남양주선까지 3개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개발 면적이 약 281만 평에 달합니다. 자, 북쪽에 풍양역까지를 지구 내 다중 역세권 노선으로 합해서 보더라도 강동 하남 남양주선, 진접선, GTX F 3개 노선인데, 그러면 왕숙지구만 보더라도 노선 개수가 총 4개고 노선당 개발 면적은 약 70만 평 수준이 됩니다. 고양 창릉지구도 이 노선 수는 고양 은평선과 GTX A로 2개 내외지만 235만 평 이상 규모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당 100만 평 이상이 되고요. 자,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도 GTX D, F, 송파 하남선 3개 노선의 개발 면적 총 190만 평, 노선당 약 63만 평 수준입니다. 부천대장 역시 GTX D, E, 대장 홍대선 3개 역사의 개발 면적 102만 평, 노선당 34만 평 수준으로 도시별로 노선당 개발 면적이 15에서 100만 평 내외 규모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월곶을 보면 월곶역은 수인분당선, 인천발 KTX, 그리고 월판선, 월곶 105선 트램 총 4개 노선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자, 노선 개수로 본다면 4개 노선으로 대곡과 비슷한 상황이죠. 대곡 역세권이 경기 북서부를 대표한다면 월곶 역세권은 경기 남서부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재 계획된 월곶 역세권 개발 면적은 약 7만 평 수준이고요. 앞서 언급했던 타도시 사례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월곶 역세권의 개발 면적은 평균값은 고사하고 최소값인 15만 평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셈이죠. 자, 7만 평 규모의 개발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부족한 면적으로 보입니다. 자, 월곶의 철도 수송량은 단순 통과 수요가 아니죠. 수도권 동서부를 잇는 판교 월곶, 서울과 시흥을 잇는 연결점, 시흥 도심과 백오지구 등 시흥시 내부를 잇는 이동까지 모두 겹치는 중첩 수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를 받아낼 공간을 7만 평으로 한정하게 되면 주어진 인프라 혜택을 고스란히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즉 사람은 내리지만 일할 공간도, 소비할 공간도, 머물 공간도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머물지 않고 다시 이동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대곡과 월곶을 비교를 해보죠. 자, 두 지역 모두 장기간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고 주변 신도시에 비해서 저평가되던 곳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는 지나가지만 도시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자, 이런 3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곡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20년간 묶여있다가 노선이 모이는 시점에 한 번에 판을 키워서 도약을 한 것이고, 이 월곶은 지금 바로 똑같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월곶의 강점은 역 주변만이 아닙니다. 바로 방치된 폐염전 부지를 포함하고 있죠. 이 폐염전 부지 같은 경우에 이 개발에 있어서 몇 가지 탁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월곶 지역의 폐염전 공간은 이 환경 훼손 우려가 적고 이미 개발 압력이 존재하는 곳이고, 무엇보다 월곶역과의 거리상 연계 개발이 용이한 장점이 있죠. 자, 이 부지를 포함해서 최소 30만 평 이상 규모로 역세권 복합 개발을 확장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공간은 또한 단순 확장된 역세권이 아니라 고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역반경 500m 이내는 저층 확산이 아니라 수직 고밀화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주거지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일자리와 상업 공공행정이 모두 도달 가능한 거리에 있는 이 15분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곶역을 중심으로 기존 남서부의 구시가지와 더불어서 이 북동 측의 폐염전 부지를 활용해서 첨단 산업단지와 같은 일자리가 포함된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의 복합도시가 들어올 당위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넘쳐나는
수많은 교통 인프라와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충분한 도시 용량의 증설로 월곶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게 되면 시흥시의 도시 구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 월곶, 백곶 광역축이 형성이 되고 시흥 도심 월곶, 백곶 내부 삼각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제 시흥은 어디 한쪽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중심축이 강화된 견고한 도시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급격하게 상승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공공성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 정책을 보면 다중역세권 위치를 기본으로 밀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월곶처럼 광역철도가 집중된 곳에 이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 출퇴근 부담이 줄게 되고 도시 외곽 난개발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지자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공공 기여도를 확보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도시개발을 상징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송도 국제도시인데요. 자, 송도는 광활한 토지를 확보를 해서 이 마천루를 올리면서 세계적인 도시를 표방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 사이에서 송도의 초기 모델은 하나의 뼈아픈 교훈으로 회자가 되고 있죠. 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광역교통으로부터의 고립이었는데요. 당시 송도는 개발 면적은 충분했지만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죠. 자, 그 결과 서울과의 연결은 승용차와 이 광역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송도는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감내해야 했죠. 자,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는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GTX-B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은 넓었으나 길, 특히 전철이 없었던 도시였던 거죠. 자, 이것이 송도 개발이 시작되면서 20년간 송도가 치러야 했던 혹독한 비용이었고 송도는 지금도 그 비용을 여전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 백오 신도시 역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광역철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불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죠. 자, 하지만 그와 다르게 시흥의 월곶은 교통 여건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자, 월곶은 이미 수인분당선을 보유하고 있고 판교를 30분대로 연결하는 월판선이 수년 내에 개통되고요. 인천발 KTX가 지나가게 되고 또 작년 12월 경기도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반영된 트램까지 총 4개의 노선이 하나의 지점으로 중첩되는 준비된 교통 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곶이 사중 역세권이라는 광역교통 허브의 위상에 걸맞으려면 현재 7만 평 규모로 추진 중인 월곶역 주변 개발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요. 특히 인근에 방치된 폐염전 부지를 포함해서 최소 30만 평에서 40만 평 이상의 대규모 배후 공간이 반드시 함께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월곶은 사람들이 단순히 거쳐 통과하는 역이 아니라 일자리가 있고 사람이 머물며 이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경기 남서부의 진정한 광역경제 거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송도와 백오지구가 신도시로 개발된 이후로 오랫동안 교통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현재 GTX-B와 트램 계획에 의해서 이제 겨우 교통 문제 해결에 숨통을 트고 있지만 이 월곶지구 같은 경우는 송도나 백옥 같은 도시들이 오랜 기간 겪어왔던 어려움 없이 이 광역철도 연결이라는 키를 이미 손에 쥔 채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자, 월곶을 단순히 뛰어난 도시철도 역사로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교통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개발 면적을 확보해서 고밀 개발을 해서 시흥 도심과 연결되는 강력한 도심 지원축으로 구축할 것인가. 월곶 역세권은 대국 역세권과 유사한 입지상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개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전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배를 과감하게 띄울 것인가 지자체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자, 그 흐름을 지금 잡느냐 놓치냐의 문제로 보입니다.